국민의힘 전당대회가 9일 남았습니다. 7월 23일에 치러질 예정이죠. 당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논쟁도 물론 있습니다만 폭로와 비방으로 조금 더 그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단일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이 비슷하다면 이렇게 거친 싸움을 해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시는 것,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럴 의사는 없지만 결국 원희룡 의원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이로 보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공방은 전혀 엉뚱한 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정책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굳이 말씀드리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겁니다. 김전무 대변님, 지금 저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 이번에 전대에서는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만약에 누가 2등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 여러 가지를 상황을 볼 때 저는 사실상의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2등이란 거를 애써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후보가 여러 가지 평가는 있지만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너무 강하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존재감은 좀 떨어지지만 이거를 좀 균형 있게 양측을 좀 공격하면서 나경원 후보가 조금 당원들 사이에서 재발견되고 있다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수치화되면서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거를 제안함으로써 내가 이걸 주도권을 갖겠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 아니냐. 나를 돕게 될 거야 이렇게 가볍게 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후보는요.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모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위험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 난폭 운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원희룡 후보에게는 멘붕의 난폭 운전이다라는 말을 이제 원희룡 후보에 했군요. 황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양측 모두를 이렇게 견제하면서 특히 한동훈 후보에게는 이재명을 따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이재명 전 대표하고는 정치적으로 성장한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비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전 대표는 그야말로 본인 혼자서 기초단체장부터 대선 주자까지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야당의 지도자로 성장을 해왔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지금까지의 경력이 있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 쟁취한 정치적인 자산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극체제, 압도적인 인기, 그 정도 선에서는 조금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정치적으로 좀 다르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와 관련해서 향후에 단일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단일화가 아니라 이것은 1등과 2등이 정해지는 순위 게임이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표현보다 지지선언을 하냐 안 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에 대한 지지선언? 그러니까 나중에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둘 중 한 명이 2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위가 2위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지 단일화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단일화는 효과도 더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지선언을 과연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고 나경원 후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아주 선을 넘는 이 네거티브 공격이 차후에 누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형사처벌에 이룰 수 있는 사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해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당원들이 조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경원 후보의 어떤 지지세가 조금 상승세로 가는 건 아니냐. 하지만 여전히 한동훈 후보에게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1차에서 끝날지 2차 결선까지 갈지는 참 관심사항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가 상승세에 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1위다라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당대표 적합도 조사인데 여론조사인데요.
한동훈 후보가 55%에서 57%로 상승했고 나경원 후보는 14%에서 18%로 상승한 반면 원희룡 후보가 19%에서 15%로 하락한 모습, 윤상현 후보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장훈 차장님, 네. 일단 이 단일화라는 이슈 자체가 나온 배경이 사실 이게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아무리 공경을 해도 한동훈 후보가 1위를 굳건히 지키니까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그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2차 투표, 결선 투표를 안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1차에서 50% 이상을 그 한동훈 후보가 득표하게 된다라면 결선 투표 없이 대표로 확정이 됩니다. 물론 저 여론조사는 이 변화 가능성도 있고 이 실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경우에는 이 당원 80%, 일반 국민 20%로 이 지지율 그 당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곧 지지도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어떤 여론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함께 후보로 끝까지 완주했을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상 50%를 넘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표주자로 먼저 내세워야 1차 투표에서 50%를 넘기는 것을 저지하고 결선 투표에서 반전을 좀 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 측에서 먼저 여론조사상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먼저 꺼낸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동훈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중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천 논란, 이른바 사천 논란, 그리고 댓글팀 의혹 등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천 논란 관련한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7월 7일 날 JTBC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논의를 했다라고 하셨고 육성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늘 어제 선관위에 정말 당원들과 국민들이 제발 전당대회 다툼을 이제라도 일단 중단하고. 아니 후보님, 중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근거가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은 대통령실 이쪽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한 5명 내외 많이 폐쇄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사람들이죠. 여기에 들어간 명단들이 갑자기 끼어든 사람들, 갑툭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에 대한 나의 근거는 때가 되면 제시할 테니까. 원희룡 후보의 발언 중에 갑툭튀라는 표현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설명드린다면. 김 전 부대변님. 이거 지금 너무 양측의 주장이 지금 평행선이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사실 공천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누군가는 붙고 누군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도 플레이어로 뛰었기 때문에 예. 지역에서 이제 후보로 뛰었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서 과정에 있어서 공천이라는 것들은 선거 패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과정의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백서에 담고 이 백서 내용을 선거 전에 전당대회 이전에 한번 이거를 공개하는 게 어떤가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예. 백서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불리한 어떤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백서가 전당대회 이후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당에서의 어떤 백서라는 게 공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만약에 반영이 됐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논란이 조금 잦아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서를 바라보는 그 캠프 간의 어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전적으로 맞다라고 하기에도 좀 한계는 있는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상필 위원장님,
댓글팀 의혹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의혹은 무엇이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게 사설인 건지 아니면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한동훈 후보를 좀 돕고 있었던 팀이 있었고 예. 그 팀에서 팀장격을 맡고 있는 사람과 본인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쉽게 말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여론을 조금 펼쳤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우호적인 컨텐츠를 올렸고 또 뭐 어떤 시민 단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라고 하는 등의 좀 지령을 좀 받은 것 같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장해찬 후보가 메시지가 당시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공적인 조직, 그러니까 공무원을 활용하거나 이용해서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돈을 주고 어떤 사설 팀을 운영을 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밝혀진다고 하면 이것은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 의혹에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해답은 뭐냐면 그야말로 한동훈 후보를 좋아해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한동훈 후보가 알고 있었다. 이 정도 선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안 될 것 같지만 예. 앞서 말씀드린 공적인 조직을 어떤 동원했다거나 아니면 사적인 어떤 사설팀을 또 돈을 주고 운영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거는 향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이것은 사법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는 아주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요. 구장소장님.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뭐 이준석 의원이 이거는 윤석열 정권 초기에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점입가경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에게 각인됐던 이유가 뭡니까? 이른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고 그걸 수사할 때 무마를 하다가 좌천이 됐는데 그때 국감장에 나와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댓글 수사를 원칙대로 잘하는 검사다라고 해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는 드루킹 이른바 댓글 사건이 불거져서 특검으로 가서 당시 정권 실세로 알려졌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사법 처리되는 그런 아픔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댓글 논란은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휴화산과 같은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 활동한 책임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 대표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관련 당국에서는 실제로 이 댓글팀 운영 여부에 대한 이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전당대회에서는 이렇게 지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여러 가지 폭로와 비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